개인적으로 이 동작 주식회사라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관심이 컸거든요. 그래서 동작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동작 요 지역의 개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이쪽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 예, 각 자치구나 뭐 시장 군수들이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자문단, 뭐 추진단, 뭐 여러 형태의 목적은 똑같은데 같은 이제 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는 다만 이제 동작 주식회사 형태의 우리 100% 출자된 저희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설립한 목적은 일단 그 추진단이나 자문단처럼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365일 항상 상시 근무하면서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체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그 모든 양식, 이게 이제 각종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그 서식들이 있습니다. 뭐 조합원 모집 신고부터 뭐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 인가 뭐 각종 서류가 있거든요. 각 조합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서류를 만들지만 인허가해주는 우리 기관에서는 미비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보완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또 그걸 한꺼번에 가져와가지고 한꺼번에 보완을 시킬 수도 없고 오면 보완하면 또 보완해서 오면 또 다른 게 보이면 또 보완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 지연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수시로 이렇게 낱장으로 들고 와서 양식을 물어보고 맞춰가고 365에 그렇게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동작 주식회사에서 오케이 이렇게 이제 오케이 사인을 하면 저희 구청에 접수를 하면 바로 바이패스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립도가 동작구청이 이렇게 높은 자치구가 아니어서 저희 세금만 가지고는 특히 여기 뭐 여의도라든지 용산 이런 데처럼 기업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가지고 저희가 경상경비 일을 쓰고 나면 별도로 시설 개선하거나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동작 주식회사를 통한 자체적인 그런 수입 조달 방안을 강구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저희가 꼭 필요한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동작 주식회사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만들고 인력을 채용하고 그 제도 도입 초기에 지금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비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조금 이르긴 해도 수익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지 하나 정도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컨대 뭐 동작구의 재개발, 재건축, 뭐 정비사 개발 사업을 할 때 동작 주식회사가 출자해가지고 뭐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요. 동작 주식회사가 또 이런 각종 개발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런 수익이라든지 뭐 리츠로 상장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개발 수익 모델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그거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합원의 그 집행부들은 뭐 내용을 알지 모르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조합원들은 구민들은 이게 뭐 비례율이 뭔지 뭐 관리처분 인가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무슨 뭐 여기 조합에서 뭐 분담금을 더 내라 그러는데 이게 더 내는 게 맞는지 이게 또 뭐 언제까지 내는지 또 궁금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맨날 공무원한테 와가지고 공무원한테 맨날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항상 가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준 소통 공간을 만들어준 것만 해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큰 안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는 그러면 좀 되게 조속한 개발 그리고 빠른 개발 그로 인한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을 좀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시 경제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크게 견인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우리 서울의 전셋값을 우리 지금 흑석동에 3구역에 지금 2월 말부터 입주하거든요. 지금 거기서 지금 전세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동작구의 서울의 한 중심이기 때문에 이 변방에 있는 자치구가 아니고 서울 중심에 있는 그런 강남에 있는 입지한 이런
동작구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이런 개발 사업이 지금은 이제 침체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부동산 안정화에 엄청난 도움은 아니더라도 그런 그 도움을 주는데 역할을 충분히 저는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시간이 돈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10년, 20년 갖고 가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고 이거를 단기간 내에 빨리 끝내주되 거기에 사업 수익을 우리 조합원, 우리 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집을 받을 때 분담금을 적게 내고 새로운 집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수익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고 단순히 집만 줘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앵커 시설을 집어넣고 그거를 토대로 주거를 만들어서 거기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제가 이제 페트파크를 노량진 쪽에 만들려고 하는데 그 노량진 그 철도 옆에 시끄러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녹지로 돼 있는데 나무가 심겨져 있고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가 거의 나대지처럼 유유지처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들은 예컨대 우리나라 최대 페트파크를 만들어 놓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페트 공원으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는 사람들이 노량진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소비를 하게 되니까 이쪽에 노량진 상권이 활성화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개발적으로 메커니즘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집에 땅값도 올라가고 또 가치도 올라가고 또 분양도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동산이 이제 이렇게 경착륙하는 것들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저출산이다 보니까 고령층에 대한 복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양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어르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이 한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동작구만. 예. 6만 8천 명 가까이 되는 7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경로당을 뭐 리모델링을 해주고 뭐 이런 그런 투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자료 드린 것처럼 1899에 2288 그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그 전화 한 통이면 모든 어려운 사항들을 우리가 달려가서 해결해 드리는 뭐 돌봄이든 뭐 일자리든 그다음에 뭐 노인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어디 아프실 때 병원 가는 문제, 그다음에 병원 갈 때 누가 데려가야 되는 문제, 또 약 타러 가야 되는데 약 타러 동행할 사람이 없는 문제, 또 좀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조금 소일거리 삼아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은 주민센터나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청장을 안다고 뭐 취업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동작구민은 1899에 288 전화해서 불편한 사항만 얘기하면 저희들이 쫓아가서 도와드리는 시스템을 구축을 좀 했고요. 영아나 유아 어린이들을 예를 들면 산모 저희는 이제 저희 동작구청이 아마 처음으로 했을 텐데 산후조리비를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53만 원을 평균 53만 원 정도를 저희가 구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해 제가 공약을 내서었고 그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뭐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은 다 자치구마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일단 육아도우미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집에서 이 어린이집을 못 보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육아도우미를 파견해서 그 잠깐이라도 가사 일을 보고 외부의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그 키움센터라든지 지화동센터 뭐 간식비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우리 전국 최고 자치단체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이미 결정을 해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지역이 오르막이 많고 또 그 구도심이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등하교할 때 부모들이 안심을 못합니다. 그런 지역들은
학교 안전 통행 그 지원단을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꼭 아침에 나가서 애를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등원이나 그 학교나 학원이나 학교 이게 등학 그 통학할 때 그 안전 지도까지 좀 해주고 그다음에 길도 정비 차량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보도하고 차도 겸용되는 도로가 많아가지고 그런 데는 안전 그 살피미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 애들 키우는데 근본적으로 좀 사람들이 와서 애들 키우고 살아보니까 키울만 하더라라는 동네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각고의 노력 중인데 워낙 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청년 이거 구청장 제도 요거에 대해서도 좀 추가 언급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저녁에는 홍대 입구에 지금 가장 많이 가는 추세고요. 낮에는 노량진 쪽에 제일 많습니다. 예, 취준생, 공시생들 뭐 해가지고 어차피 젊은이들이 모이는 구간인 장소입니다. 일부러 억지로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그럼 이런 데다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 이제 그 코넬 테크처럼 신산업 테크를 좀 만들어서 하버드대라든지 옥스퍼드대의 대학원들 AI나 뭐 빅데이터나 무슨 뭐 자율주행이든 뭐 상관없이 이쪽 특별한 학과의 대학원이 여기 이쪽에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위치는 그러면 좀 대충 연구해. 노량진 만양로 일대인데요. 예. 현재 지금 쿠킹 중인데 좀 나중에 결과가 되면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에 신산업 테크를 만들고 그 뒤에 기업들이 오게 만들고 그 뒤에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명품 공간이 여유가 좀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구청장 제도를 좀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성세대에 갖고 있는 생각은 이 틀은 아무리 얘기해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구청장, 뭐 우리 도시교통국장, 뭐 홍보 담당관, 뭐 이렇게 뭐 국장, 과장을 좀 뽑아서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구청을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